병역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도표를 먼저 이해를 하라는 얘기를 했죠. 병역법에 의해서 우리가 17세가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를 누가 했어요? 지방병무청장이 했죠. 그래갖고 나를 편입 대상자로 관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고 있다가 내가 18세가 되니까 얘가 또 갑자기 뭘 해요? 내년도에 실시해야 될 병역 판정검사 대상자를 조사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조사한 것을 언제까지? 9월 15일까지 누구한테? 병무청장한테 보고를 했죠. 그거 이번에 전문제 났죠. 9월 15일. 아까 질문했잖아. 15일까지 조사를 해서 30일까지 보고를 했죠. 그러고 나면은 총장들이 어떻게 해요? 다음에 우리 육군은 몇 명이 필요하다. 우리 해군은 몇 명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누구한테? 병무청장한테 요구를 하죠. 그죠? 그럼 병무청장이 지병장으로부터 내년도에 신검받을 사람, 그 다음에 내후년도에 얼마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딱 놓고, 내년도에 신검을 할 때 현역은 몇 명 보내야 되겠구나, 보충력은 몇 명 보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결정을 해서 편입 기준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각 지방 병무청별로 인원을 할당해 주죠. 너는 몇 명 현역 보내, 너는 몇 명 현역 보내 하고 인원을 할당해 줘요. 그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1년이 지났어. 내가 19세가 탁 되면은 지방병무청장이 병무청장한테 받은 인원을 신검해서 현역을 보내고 보충력을 보내야 되니까 병역 판정검사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고를 하죠. 그리고 개인한테 통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개인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나는 며칠 날 신검을 받겠다 하고, 그거에 의해서 내가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 판정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병역 판정검사를 받고, 그 판정검사를 받으면은 제일 먼저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신체 등급이 나온다 그랬죠. 신체 등급은 누가 해? 의사가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의사가 신체 등급을 설정을 해주면은 거기에다가 신체 등급 플러스 학력, 연령, 신학년 등 자질을 고려해서 뭐를 해요? 병역 처분을 하죠. 병무청장이 나보고 100명을 전역 보내라 그랬어. 그러면 너 전역, 너 보충력 하고 병역 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신체 이런 걸 고려해서 너는 미은재, 너는 전식을 넣어요. 너는 오늘 신검 한 거 가지고는 병역 처분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다음에 신체 재검사를 받아 하고 결정을 해주죠. 그죠? 그게 이때 내가 19살 때 일어나는 거야. 근데 요번에도 전문제 나왔지만 어떻게 하게 됐어? 일부는 20세에 신체 검사를 할 수 있다. 그죠? 요번에 그게 전문제 나왔잖아. 아까 봤잖아. 그래서 이제 요때까지 이제 그걸 한 거야. 그럼 그거에 의해서 현역으로 가는 사람은 현역으로 가든가, 아니면 현역을 대신해서 근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상근 예비역도 있고, 증선 근무 예비역도 있고, 그 다음에 나는 군인 싫어. 나는 가서 의경할 거야. 나는 의무소방원 할 거야. 그럼 지가 지원을 해가지고 전환 복무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현역 대신에. 그죠? 또 보충력으로 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야?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하는 거야. 그죠? 우리 동사무소 가면은 유니폼 하나 입고 앉아있는 애들, 병무라고 써있는데 앉아있는 애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대학 같은 데 가면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도 사회복무요원들이 와서 근무를 한다 그랬죠. 그런 애들 다 사회복무요원이에요. 국지공사에 가서 근무하는 애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가서 근무하는 애들, 군대 생활을 대신하기 위해서. 그런 애들은 누가 가는 거야? 사회복무요원, 즉 보충력으로 병역 판정을 받은 애들이 가는 거죠. 그죠? 사회복무요원으로 가서 거기 가서 근무를 하는 거야. 근데 나는 그거 하기 싫어. 또 현역도 난 현역 가는 것도 싫고 전환근무도 싫고 다 싫고 우리 형편이 어려서 나는 돈 벌면서 할 거야. 그러면 지원하는 게 뭐야? 산업기능요원으로 자기가 지원해서 또 가서 산업기능요원으로도 갈 수도 있고. 그죠? 또 나는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난 나중에 교수가 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전문 연구위원으로서 병역 의무를 대신할 거야. 그래갖고 전문 연구위원으로도 가는 애들이 있고, 또 손흥민처럼 나는 볼을 차가지고 국가 홍보에 엄청 기여를 했으니까, 국위선양을 했으니까 병역법에서 나 같은 사람은 채용요원으로 해갖고 해준대 해서 군대 안 가고 채용요원으로, 예술채용요원으로 군생활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고, 얘도 현역도 갈 수 있고 보충력 받은 사람도 자기가 자격을 갖추면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게 예술체육요원이죠. 그죠? 또 나는 그게 아니야. 난 장교로 갈 거야. 장교.
그래서 나는 의대를 나왔으니까 나는 의무장교로 갈래. 나는 수의학과를 나왔으니까 수의장교로 갈래. 뭐 이렇게 해서 장교로 가려고 하는 거. 의법, 군수, 의무, 법무, 군종, 그 다음에 수의. 이거는 특수병과 장교 그래가지고 현역 또는 보충용으로 병역 판정을 받은 사람이 또는 판정을 받지 않았더라도 자기가 지원을 해서 후보생으로 지원을 해서 일정 기간 자격을 갖추면은 장교로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만 의법군수 이 분야가 전문 요원이 필요한 게 아니고 사회에서도 필요해. 그죠? 사회에서도 필요해. 그게 뭐야? 공중보건의사, 판정검사 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이것도 필요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 장교 갈 거야 하고 지원한 애들 중에서 너 장교 못 가면은 그러면 보충력으로서 이거 가서 임무 수행해야 된다. 조건이야 그게. 그러니까 내가 장교 안 되면 이거 가서 근무할게요 하는 애들이 있고, 그게 아니고 나는 처음부터 사회복무요원 대상자야. 그러니까 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가서 보충력으로 이거 근무하느니 내가 이 자격을 갖추면 되니까 나는 이걸로 갈 거야 해가지고 지원하는 애들도 있죠. 즉 병역 판정 검사를 받고 현역이다 보충력이다 라고 해서 병역 판정을 받으면은 현역으로 가서 근무하던가 아니면 현역으로 복무한 것을 인정해주는 이런 것들을 근무를 하든가 또 사회복무원으로 근무를 하든가 아니면은 사회복무원으로 복무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 다른 분야에 가서 근무하든가 자기가 지원을 해갖고 하면 되는 거죠. 어쨌든 이와 같은 병역에 가서 병역 의무를 수행을 하는 거야. 그죠? 근데 전부 다 그러면 19세 되면 신검받고 전부 다 그 해 또는 즉 19세 또는 20세 되는 애 군대 가느냐 사회복무원 가느냐 그게 아니죠. 병역법에 의해서 연기를 시켜주고 하죠. 그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학교 다니는 애들 연기시켜주잖아. 대학 가는 애들 군대 안 가잖아. 안 가는 게 아니고 연기를 하잖아. 그래서 선거구, 고연체 이 사유에 해당되면은 병역 의무 이행을 연기시켜주죠. 그죠? 근데 또 병역 의무 자체를 연기시켜주는 게 아니고 이미 통지서를 받았어도 연기시켜주죠. 그게 뭐야? 질신구란다. 지리천행보여 입부. 아픈 애, 너 45일 후에 현역 가야 돼. 했는데 얘가 수술을 했어. 아파. 군대 보낼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의무 이행 2를 연기시켜주죠. 그래, 너는 그러면 45일 후에 군대 가지 말고 앞으로 60일 후에 가. 그 다음 기수로 가. 하고 연기시켜주죠. 그게 뭐야? 지리천행보여 입부. 아픈 거, 질심. 그죠? 또 가족이 위급해. 이런 거. 그죠? 천재지변에 의해서 지금 재해가 발생했어. 이러면 다 연기시켜주잖아. 의무 이행 2를.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군대 가고 하는 날짜, 병역 의무하는 것을 다 연기하거나 조정할 수 있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병역 의무를 하는 게 몇 세까지는 해야 돼? 40세까지는 어쨌든 병역 의무를 마쳐야 되는 거죠. 근데 40세까지 병역 의무 마치는 게 이것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하고 나면 뭘 해야 돼? 예비군을 해야 되죠. 예비군까지를 포함해서 40세까지 맞춰야 되는 거죠. 근데 예비군을 그러면 군대 빨리 갔다 온 사람은 40세 될 때까지 예비군을 하느냐? 과거에는 그랬어. 그러다 보니까 불합리한 거야. 돈 없어서 대학 못 가고 빨리 군대 갔다 왔더니 40세까지 예비군 하래. 이건 불공정해. 그러니까 누가 됐든 기본적인 병역 의무를 마치면은 8년간만 예비군을 하게끔 해주죠. 그죠? 8년간만. 근데 간부는 연령 정년까지 예비군을 하는 거죠. 몇 살에 마쳤든. 그래서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마치고 나면은 나이가 막 36, 7 막 이래. 그죠? 35, 7 이래. 그러면 얘들은 예비군을 3년, 5년만 하고 끝내는 거야. 왜? 40세까지만 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죠? 그거 맞추면 뭐가 되는 거야? 40세가 넘으면 민방위가 되는 거야, 민방위가. 그죠? 근데 평상시에는 40세까지가 병역 의무를 하는 거지만 전시 특례에 의해서 전시 사변 그리고 동원령이 선포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전시 특례에 의해서 45세까지 넘어가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 예비군을 40세까지 하지만 필요에 의하면은 8년이 지난 애들도 기간이 지난 애들도 예비군에 조직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0세가 넘었어도 45세까지는 예비군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기간이 지난 애들 예비군에 편입하는 거, 우리가 예비군법에 배우는 거죠. 그래서 45세까지 의무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이제 병역의 흐름을 얘기를 한 것이고, 이거를 하기 위한 것, 이거를 하다가 잘못하면 어떡하느냐? 이거를 제대로 이행 안 하면 어떡하느냐? 이게 딱 뭐야? 벌칙이죠. 병역법에 관련돼서 이행하지 않으면 너는 3년, 너는 2년, 너는 1년, 이게 다 벌칙이야.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은 업무를 하기 위해서 업무 절차가 있죠. 업무 절차. 언제 운영계획서를 제출해서 국방부 장관 승인을 받아갖고 언제 뭐 하고 하는 그 절차들을 쭉 해놓은 거,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병역법에 있는 거다, 병역법.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병역 의무가 이행되는 것을 머릿속에 딱 넣고, 나머지는 다 이것을 하기 위한 행정 업무야. 그리고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벌칙인 거야. 병역법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